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4장의 두 번째 섹션으로서 섹션 14.2의 Limits and Continuity in Higher Dimension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그대로 Higher Dimension, 즉 고차원의 공간에서 리미트, 극한하고 컨티뉴이티, 연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이변수 함수에 대한 연속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하기를 이변수 함수인 f가 극한 L로 가까이 간다. 언제 가까이 가냐면 x, y가 x0, y0로 접근할 때 이변수 함수 f가 극한 L로 가까이 간다고 말하는 것을 이제 표기로는 이제 일변수 함수처럼 똑같이 극한이 붙고 x0, y0가 x, y가 x0, y0로 가까이 갈 때 이변수 함수 f는 극한 L로 이제 수렴한다라고 이제 표기를 할 거고요. 수학적인 구체적인 표현은 모든 입실론, 0보다 큰 모든 every 입실론에 대해서 그 입실론에 대응하는 델타가 0보다 큰 델타가 존재해서 x0, y0하고 x, y하고의 두 개의 거리가 0과 델타 사이에 있는 모든 그 x0, x, y에 대해서 그 이변수 함수값 f하고 극한 L하고의 절대값이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올 때를 이제 우리가 그 극한 x0, y0로 접근할 때 f가 극한 L로 가까이 간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극한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일변수 함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여기 극한의 부분인데요. 여기 파트의 부분인데 일변수 함수일 때는 우리가 x, x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이럴 때를 우리가 극한 x가 x0로 갈 때 fx0가 L로 극한 L로 가까이 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 표현하고 여기 밑에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만 서로 다른 건데, 이거는 차이가 뭐냐면 일변수 함수일 때는 이제 평면에서 직선에서 그려지죠. 그래서 x0하고 x하고의 델타 반경 안에, 이제 0보다 크고 델타 반경 안에 있을 때 모든 점에 대해서 이제 함수값하고 극한하고의 차가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공간에서는 이제 정의역이 평면이니까 평면에서는 x0하고 x, y하고 x0, y0하고의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위에처럼 이제 x-x0의 제곱 플러스 y-y0의 제곱의 루트의 형태가 거리가 되겠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은, 즉 델타 반경 안에 들어올 때 그 모든 점 x, y에 대해서 이제 함수값 f of x, y하고 극한값 l하고의 거리가 절대값이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올 때를 이제 이변수 함수에 대한 function of two variable에 대한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real valued function in R에 대해서, 즉 실수의 어떤 서브 공간, 즉 일변수 함수에 대한 그 극한하고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하고는 크게 다른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정의역에 대한 공간, 도메인에 대한 공간이 다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차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일변수 함수에서는, 이변수 함수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제 디스크 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 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변수 함수는 그러면 좀 더 나아가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9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9 안에 들어오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극한값이
극한값하고 함수값의 차가 입실론 반경항에 들어오면 그때는 3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질도 이제 그대로 이제 성립을 할 겁니다. 다양한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property of limits of functions of two variable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우선은 x0 x, y가 x0, y0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 f가 이변수 함수 f가 극한 L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나 하고요. 그 다음 g라는 함수가 있어서 극한 m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실수 k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더하기 룰도 성립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일변수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두 함수에 대한 더하기는 각각의 극한을 취해 가지고 이제 두 개 더한 걸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즉 이 형태는 이 말이겠죠. L은 뭐냐면 정의가 x, y의 x0, y0가 g of f of x, y일 거고요. 뒤에 m에 해당하는 부분은 리미트 x, y가 x0, y0로 갈 때 g of x, y겠죠. 자, 그러니까 각각의 극한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각각 세퍼레이션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렴할 때. 차도 디퍼런스 룰도 마찬가지겠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벨을 한 것의 극한값은 컨스턴트 멀티플 룰은 이제 극한값, 즉 f에 대한 극한값에다가 스칼라양 k를 곱한 거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덕트 룰, 두 개의 곱에 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값의 곱하고 같다. 즉 각각 극한을 취해줘 가지고 두 개를 곱한 거하고 곱한 값 LM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션트 룰도 마찬가지로 G분의 F는 극한을 취했을 때는 분모 극한값 M이 0이 아닐 때는 이제 각각의 극한값의 그 코션트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M분의 L하고 같다. 즉 M은 0이 아닐 때. 자,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변수 함수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입실론 델타로 다 증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앞에서 1번하고 2번 정도는 우리가 극한으로 입실론 델타로 증명하는 것을 살펴봤을 건데 그 형태로 그대로 확장이 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깊은 내용들은 이제 수학과나 이런 부분의 어널리시스, 해석학 부분에서 다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6번, 7번을 한번 보죠. 그러면 n승, 그 n 파지티브 인테저 n승에 대해서도 극한은 각각 n개가 곱해진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을 이제 극한을 취해서 다시 곱하는 형태니까, 즉 극한값에 n승을 하면 된다고 똑같겠죠. 이거는 조금 전에 프로덕트 룰을 확장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한을 취해줘서 f에 대한 극한값 l하고 l의 n승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루트 룰은 n승근 f of x, y의 극한값은 f에 대한 극한값의 n승근을 취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승근은 n분의 1승이니까 l의 n분의 1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n이 홀수이면 f가 굳이 음수가 되어도 상관없지만 n이 짝수이면 우리가 짝수승을 해줘야지 f가 나오는 거니까 f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n이 파지티브 인테저이고 우선 기본적으로 n이 이븐 넘버 짝수이면 우리가 가정하기를 극한은 0보다 크다고 가정이 되어질 거고, f 값도 0보다 커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0보다 큰 구간에서 부분에서 우리가 처리한다, 가정해서 우리가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예를 하나 살펴보죠. 다음 함수에 대한 극한은 어떻게 살펴볼 건가 한번 보죠. 자, 우선은 0,0이니까 기본적으로 코션트,
레이셔널 타입이겠죠. 레이셔널 펑션이 그 유리함수 타입이겠죠.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함수 타입은 아니고 여튼 분수함수 타입의 형태, 레이셔널 펑션 타입인데, 그러면 0,0을 대입하면 되는데 0,0을 대입하니까 분모가 0인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유리화를 처리해줘서 분모가 0이 되는 요소를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극한을 취해가지고 어떤 성질을 한번 쓸지 살펴보면, 우선은 분자를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x를 묶으면 x-y가 있으니까, 즉 x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루트 y 타입으로 바뀔 거고요. 루트 x 루트 y가 되겠죠. 그러면 우선은 한없이 가까이 오는 포인트니까 이 두 개가 0이 될 거고요. 제거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루트 x하고 루트 y하고 x도 전부 다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그 극한값들을 적당하게 커플드 시켜서 처리하면 되니까 결국 0,0을 대입하면 이건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0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써보면, 분모에 이제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가 있으니까 루트 y x 플러스 루트 y를 서로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를 캔슬 시키면 이제 이 부분만 남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0을 넣으면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x도 x에 대한 극한값도 0이고 루트 x에 대한 극한값도 0이고 루트 y에 대한 극한값도 0이니까 루트 x 플러스 루트 y의 극한값도 이제 썸 룰에 의해서 앞에 보시면 이제 앞에 거하고 연관해서 보면 여기 썸 룰에 의해서 루트 x 플러스 루트 y의 극한값도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하고 서로 곱하는 프로덕트 룰을 통해서 두 개 곱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곱한 값하고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뒷부분하고 루트 x 플러스 루트 y하고 x하고 두 부분의 이제 극한값이 서로 0이니까 그 두 부분의 극한값 0,0을 곱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효과가 이제 x하고 y 자리에 다 0하고 0을 그 포인트 값을 대입하는 형태하고 똑같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값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존재하고 안 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많은 연습이 되어지면 이 함수의 형태를 보고 존재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라는 감이 생길 건데, 우선은 다양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본적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여기 y제곱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포인트만 보면 이거는 궁극적으로 크기가 1보다 작겠죠. 그러면 xy가 똑같이 취급을 해보면 리미트 1보다 작은 형태니까 양변에 이제 4x를 하나 곱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 부분은 한없이 이제 0으로 갈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겠죠. 대충. 이런 타입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즉 이게 1보다 작을 거니까 양변에 이제 4x를 곱해주면 요렇게 되겠죠. 근데 x가 음이면은 부등호가 바뀔 거고 양이면은 뭐 그대로일 건데 대충 요렇게 바뀌겠죠. 왜냐면 아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값은 4x하고 요 사이에 존재하겠죠. 마이너스 4x.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입실론 델타를 이용을 그대로 할 수도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샌드위치 타입을 그대로 써보면 이 극한값이 0이고 이거 극한값도 0이니까 이 사이 극한값도 0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굳이 뭐 입실론 델타 형태로 접근을 한다고 보면 뭐 극한값은 지금 나왔는데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for every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어떤 델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족을 하기를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루트가 델타 반경 안에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찾냐면 이거이면 이거에 되는 모든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4x의 y제곱의 절대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절대값이니까 이거는 절대값 4x가 될 거고요. 결국은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입실론보다 작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보다도 이 값은 작겠죠. 그래서 4에다가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값은 결국은 델타보다 작으니까 4델타가 될 거고, 그러면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델타를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궁극적으로 델타는 4분의 입실론 또는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8분의 입실론 정도, 이 정도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8분의 입실론이라고 하면 여기는 궁극적으로 2분의 입실론이 될 거고 이거는 입실론보다 작게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기 부분을 델타를 8분의 입실론으로 잡아주면 뭐 등호가 와도 상관없어서 4분의 입실론도 똑같지만 굳이 등호를 빼고 싶다고 하면 8분의 입실론을 잡아주면 요 사이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쭉 전개를 해서 이거는 4델타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델타 자리에 8분의 입실론을 넣으면은 2분의 입실론보다 작을 거고 작거나 같을 거고 2분의 입실론은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입실론 델타에 의해서 이거의 극한값은 0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에서 샌드위치 정리를 타입을 써서 양쪽의 극한값이 0으로 가니까 이것도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크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0이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분의 y의 극한값은 이제 존재하면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만히 보면 이제 입실론 델타 반경을 살펴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말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보면 0,0을 중심으로 요 근방의 모든 점들이 해당하는 값이 해당하는 델타 반경에 들어오는 모든 값들을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이런 델타 반경에 들어오는 이런 델타를 찾을 수 있어서 여기 내부에 오는 즉 원점은 빼고 여기 경계도 빼고 이 내부에 있는 모든 점들에 이제 대응하는 함수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간에서 보면 x, y, g가 되면 여기 이제 델타 반경에 있는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 반경에 있는 여기에 모든 값들이 어떻게 되면 이 서피스에 대해서 뭐 y g equal f of x, y가 있을 때 이 서피스에 대해서 어떤 이 내부에 있는 모든 값들이 어떤 l이라는 값이 극한이 존재해서 극한의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이 모든 값들이. 그런 델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원점으로 가는데 원점에 들어오는 요 값들의 경로가 어떠한 경로로 들어오더라도 이제 함수값 f하고 function of two variables 즉 다변수 함수값의 함수값들하고
극한값 L하고의 차가 절대값이 입실론 방향에 들어오게끔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델타를. 근데 경로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이 가면 그런 반경들을 잡아줄 수 없겠죠. 그래서 경로에 따라서 모든 경로에 따라서 같은 값을 가져야지 이제 우리가 입실론 극한값이 L이라는 것을 이제 추정할 수 있을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카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경로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그 극한값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이제 연속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지금 돌아가서 이러한 경우에 지금 예제는 너무 좀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x분의 y니까 x축을 따라서 오는 거 또는 y축을 따라서 오는 x축을 따라서 오는 거 y축을 따라서 올 수는 없겠죠. 왜냐면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x축 따라서 오는 거 또는 다른 직선 타입으로 오는 경우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얘기로 x축을 따라서 이제 접근을 한다고 보죠. 만약에 이제 x, y가 즉 이 라인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검은색 라인으로 x축을 따라서 원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오면 이 경우에서는 y는 0이겠죠. 그러면 x분의 y는 결국은 0으로 간다는 겁니다. as 어떻게 x, y가 0, 0으로 오는데 어떤 라인 따라서 오냐면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오겠죠. x, 0이 0, 0으로 가까이 오는 x축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값은 y가 0, 분자가 뉴머레이터 분자가 0이니까 이제 x분의 y는 0이 되겠죠. 항상 이 값이 0이니까. 그럼 똑같이 이 라인으로 오는데 다른 말로 y 이꼴 mx 직선을 따라서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as x, mx를 기준으로 해서 0, 0으로 접근한다고 보죠. 기울기가 mx인 거죠. 그러면 x분의 y는 궁극적으로는 x분의 mx가 되어서 약분이 되어서 m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극한은 m이 되겠죠. 즉 다른 말로 하면 y 이꼴 x 타입으로 해서 y 이꼴 x 같은 직선을 따라서 오면은 1이 될 거고 y 이꼴 2x를 따라서 오면은 2가 되겠죠. 그러면 라인을 따라서 오는 것마다 극한이 다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어떤 극한이 정해져 가지고 입실론 반경이 오는데 우리가 다른 입실론 반경을 잡아서 항상 다른 값으로 입실론 안으로 안 들어오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니까 이러한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경로에 따라서 극한값이 서로 다르면은 이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we have difference limiting value. 그러니까 다른 서로 극한값을 갖는다는 거죠. 어떨 때 along difference paths approach the point origin. 그러니까 원점으로 접근하는데 다른 경로로 원점에 접근하는 것에 따라서 극한값이 다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